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온 임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과학에서 그럼 하늘 우물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입니다. 너무 푸른 지구,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저희가 이제 지금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첨단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대적으로 부가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술도 굉장히 많이 효과도 달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 그렇다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맨날 계단으로 올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에어컨을 굉장히 얄미운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어컨 틀어서 지금 여기 시원한데요. 대신 우리가 시원한 만큼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는 더워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더운 바람 내보내고 우리만 시원하자는 되게 얄미운 기술이 에어컨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원하고 바깥도 시원한 기술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야 이런 푸른 지구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자연에서 얻자 해서 이제 자연모사 연구를 합니다. 이제 자연모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산모사인 줄 알고 뭐 컴퓨터로 막 뭐 하시는지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연모사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보고 배우자는 건데요. 제가 아까 에어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막도 이제 풀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제 호주에 있는데요. 거기 흰 개미집 있습니다. 근데 저게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키를 한번 보세요. 높은 거는 6에서 7m 정도. 대단하죠? 1mm 커야 2, 3mm 되는 개미가 저런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저 개미집이 항상 26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개미가 지은 집인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입구 들어갈 때 어떠세요? 지하에서 불어오는 바람 시원하시죠? 얘는 그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바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더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자기네가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데 보시면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항상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쨌든 유럽이 선진국인 이유는 그런 것이 굉장히 꽤 있죠.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미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시청사도 짓고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쇼핑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기 마이크 피어스라는 건축가가 건물을 지었는데 저 건물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데 26도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공기 마셔보시면 어때요? 시원은 한데 거기 온갖 박테리아도 많고 막 쾌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을 그냥 들어올 수는 없겠죠. 물론 필터하고 해서 또 이게 또 위까지 가려면 이제 공조를 돌리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전기 소모력 없이 이렇게 저 흰개미 집을 보고 저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자연모사 기술이다. 우리가 굉장히 최첨단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뭐냐면 찍찍이. 여러분 찍찍이 많이 쓰시죠? 찍찍이가 뭐냐면 저 벨크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저게 저 엉겅퀴를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조지 드 메스트리라는 저 과학자가 산책을 갔다 오다 보면 항상 옷에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붙어 있지 하다가 한번 사실 현미경으로 안 봐도 보여요. 저 갈키형이 있었던 거야. 아 그래 이게 갈키면 이렇게 잘 붙었다 잘 떼질 수 있겠네 해서 만든 게 벨크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쉽게 저희가 자연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저런 바퀴가 나오기 시작하죠. 사실 아이들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애들이 뭔가 대회 나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벌집 구조예요. 그죠? 벌집 구조가 가장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꿀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저 육각형 구조가. 근데 더불어서 얘가 이 단면적이 가장 최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절대 안 들어가요. 옆으로 밀리지만. 그래서 저런 모양을 보고 이제 자가용 펑크나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래서
물론 근데 이제 자가용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되게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공기를 내는 나 공기 타이어를 쓰고 있지만 걔가 이제 펑크의 개념 걱정이 많고 그리고 그 되게 험한 지역에서는 잘 터지기 때문에 저렇게 벌집 구조를 봐서 저거는 이제 굉장히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에서도 지금 저 프로젝트를 하고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바퀴를 벌집을 보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연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우수한지. 얘가 일종의 이제 곤충인데요. 지금 딱정벌레인데 저기서 이제 저런 걸 분사를 합니다. 적을 만나면 분사를 하는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기서 나오는 온도가 몇 도나면 70에서 80도의 가스가 나와요. 우리 생명체가 70도 이거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 36조 5도 넘어가면 죽는데 몸 다 항상성이 다 깨지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이디어. 발열 반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내보내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다른 물질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쏘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금 70도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런 딱정벌레도 있고요. 근데 물고기하고 새우 중에 정말 공기를 싸서 기절시켜서 모기를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 충격파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죠? 그런 게 있고 오늘 주제는 물이니까 이거 큐드럼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많이 아시죠?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오는데 정말 갖고 오다가 다 버리죠? 근데 저 큐드럼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저 큐드럼 이건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쇳덩구리에서 볼 수 있죠. 쇳덩구리가 이미 어떻게 하면 먹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을 만들어서 저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자연에는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지천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지천 원장님이 교수님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최지천 교수님은 그걸 의생활, 생명을 본뜬다 그래서 의생학이라고 하시고요.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는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생체를 모방한다는 기술이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자연 모사 기술이라고 단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생물도 심지어 뭐 동물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자연 모사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약간 개념적인데 벌써 독일에서 표준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준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ISO/TC라는 그런 표준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물건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이거 자연모사 기술이 뭐야? 생체모사 기술이 뭐야? 하는 그 데피니션부터 이제 규정을 치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뛰어난 동식물의 기능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학에 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두 번째인데 공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럴 때 자연을 쳐다봤더니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자연모사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나노 기술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노가 얼마큼 작은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구가 13,000km가 이제 직경입니다. 그게 1m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돈 셀 때도 10의 3승으로 3개씩 땅땅땅 너무 단위가 크니까 끊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대전에 사니까 대전이 13km고 직경이 파킹랏이 뭐 13m. 그래서 가면은 이게 1m에서 1000배 작은 게 1mm고요. 1mm에서 1000배 작은 게 1마이크로미터고 여기서 1000배 작은 게 1 나노라서 사실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9승배만큼 이렇게 작은 게 1나노인데요. 그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지구가 1m일 때 지구상에 있는 10원짜리 동전 그게 1나노예요. 지구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10원짜리 동전 보이시나요? 절대 안 보이죠. 그게 1나노인데 세상에 그걸 지금은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자연에 이미 이 나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나노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R&D는 뭔가 막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해서 시집값을 찾아가는 반면에 저희는
자연이 이미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뭔가 공학적인 솔루션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똑똑해서도 그런 것도 있는데요. 물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은 필터를 9번을 해요. 아니면은 그 2나노짜리에 뭔가 먼지라도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9번을 필터한 물을 쓰는데 우리나라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필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물이 좋아서 또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근데 이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빈센트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정의를 했어요. 세상이 나노에서 킬로미터 이렇게 스케일이 있을 때 이 뭔가를 문제를 푸는데 인포메이션, 정보, 에너지, 시간, 공간,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에 물질이 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는 공학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 특히 이 작은 분야에서. 그래서 삼성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고 들어가죠? 토끼복 입고 들어가죠. 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도 9번 걸러야 되지만 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서큘레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기를 해서 공기 자체를 필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압력감을 느끼고 그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화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은 보십시오. 나노가 있는데 에너지 안 씁니다. 정보와 구조와 물질을 활용해서 그 똑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배우면 아까 말씀드린 푸른 지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표면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뭇잎입니다. 여러분, 나뭇잎이요. 맨날 보는 나뭇잎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사실 그 나뭇잎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방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나무 키우잖아요. 그리고 얘가 물을 좋아하는 나뭇잎도 있고요. 물을 싫어하는 나뭇잎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이 와서 잘 붙는 거를 좋아하는 나뭇잎도 있고 절대 뭐가 못 붙게 하는 그런 나뭇잎도 있고요. 또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거 빛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광학적인 특성도 있고요. 나뭇잎을 제가 이제 해서 전자현미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걔를 제가 사진을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 전자현미경은 이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굉장히 미세한 형상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찍어보면 똑같이 생긴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다 푸르르해 보이시면.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저 줄기 하나. 걔네 입장에서는 이 줄기가 왜 있는 것 같으세요? 저기 있으면 저기서 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대단한 게 자연이다. 그래서 저는 좀 표면에 있는 다양한 저런 성질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일 시작은 저희 표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잎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잎이 예전에 우산으로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비 올 때 물이 묻지 않아서. 그래서 저절로 셀프 클린이라고 하는데 저절로 청소된다. 그래서 걔를 이제 저 밑에가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저희 머리가 10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쟤는 이제 저희 머리보다 10분의 1 작은 10마이크로 구조의 이런 범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100나노, 저희 머리카락이 1000분의 1 되는 나노 털들이 여기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긴 절대 물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사이라 그래서 반사가 없는, 우리 핸드폰 보면 반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저 모사이 구조를 쓰면 반사가 없는 그런 표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코 발바닥이나 파리지옥은 오염이 잘 안 되죠. 파리지옥 혹시 아시죠? 해충식물이라고 해서 거기 파리가 가면 제가 미끄러져서 다 먹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잘 안 되는 그런 표면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킨에도 여러분 압력을 느끼는데요. 우리 손에 압력을 느끼는 그 센서가 4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그 4가지 종류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지금 느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저 이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끼가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잘 모아서 하늘 우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냐? 물 부족 국가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아프리카 아이들 때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습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 같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수. 저건 뭐냐면 제가 사막에 사는 그 도마뱀인데요. 쟤는
사막에 물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발을 내고 있으면 물이 빨아들어갈, 캐필러리 펄스,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먹는 그런 방법, 담수가 있죠. 그러니까 빗물을 이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해수 담수화. 쟤는 맹그로브 나무라고 그래서 나무가 소금 있는 데서 못 살거든요. 근데 쟤는 거기서 살아요. 그거를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금물을 정화하는 게 있고, 또 굉장히 더러운 물에 식물이 사실 정화 기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을 정화하는 게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기 중에서 물을 포집하는 기술. 저게 이제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인데요. 쟤는 사막에 안개가 끼는 날, 이렇게 새벽에 온도차가 심할 때 이렇게 누워서 날개를 벌립니다. 그럼 거기에 안개가 맺히기 시작해서 그 물을 모아서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게 이제 스테노카라라는 그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이 이 등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부분에서 수분을 막 이렇게 모으고요. 그 물이 커지면 물을 싫어하는 부분에서 떼구를 굴러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거미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실을 걸어 놓으면 물이 맺히나요? 안 맺히나요? 물방울이? 안 미치죠. 근데 거미줄은 물이 맺히거든요. 왜냐하면 거미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거미줄 하나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곳에서 물이 계속 맺히고요. 그게 점점 커져서 옆에는 물을 싫어하니까 그쪽으로 모여서 이제 거미가 물을 먹으려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미줄에 물을 맺혀서. 그래서 거미줄도 저렇게 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을 맺혀서 먹을 수 있다. 쟤도 사실 수분 포집을 할 수 있는 애죠. 그리고 선인장. 사실 이제 자연고사 기술을 극한 환경에 가면 그 동식물들이 살아남는 그 이제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선인장도 저렇게 생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을 어쨌든 자기 뿌리 쪽으로 조그맣게 생긴 물이라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 나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라플라스 프레셔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물이 오게만 그렇게 성장이 돼 있어서 이제 저런 애들을 보면 저희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습도 굉장히 높아요. 비 많이 와서 여기 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위에 떠 있는 이 수분만 다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죠. 빗물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떠다니는 작은 그런 워터 베이퍼부터 미스트 드럼넷 그 물방울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은결 핵이 생성되고 걔가 이제 점점 커지고 다시 모으고 해서 커다란 물방울이 되는 저런 현상을 이제 여러분 더운 날 차가운 컵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뽕글뽕글 맺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응축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이제 보면 근데 응축이 굉장히 표면이 물을 좋아하면 저렇게 매끈하게 맺히고요. 물을 싫어하면 동글동글하게 맺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면을 이용해서 물이 어떻게 맺히는지 지금 일어나는 이런 그 상변화, 베이퍼에서 리퀴드로 그러니까 진행되는 그런 상변화를 다 제어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 제일 잘하는 건 이렇게 물이 묻지 않는 유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꿈이 네이버 빌딩에 반사를 하나도 없애는 겁니다. 지금 태양전지가 이제 따로 인위적으로 태양전지를 밖에다 세우는 거는 공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빌딩에 이제 태양전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태양전지 반사 때문에 빛공해가 되게 많아서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빛공해를 없애고 더불어서 이렇게 오염이 되게 안 되게 하는 그런 연구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가 기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전절미의 사진인데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물을 좋아하는 표면에서는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맺히고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10 마이크로인데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표면은 그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도 물이 이렇게 뽕긋뽕긋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현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더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면이 많아요. 그래서 볏잎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시죠? 벼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라잖아요. 물이 잘 굴러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빗살무늬로 돼 있죠, 한쪽으로. 그리고 또 이끼가 수분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끼가 말랐을 때랑 얘가 물 먹었을 때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끼, 제가 그래서 아까 정수탑 안에 이끼 키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 먹고 자라는 이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텔란시아드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걸어놓는 이끼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활용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 수분도 먹으니까요. 그 연잎도 있고 또 뭐 고분자도 있고 아무튼 저런 다양한 표면들이 자연에 있는데 근데 얘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만드는 연구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표면을 똑같이 만드는 연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끼를 보면 이 이끼가 막 이렇게 막 퍼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런 자연 현상에서 그 표면의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서요. 제습기를 만들었습니다. 말한 대로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면서 하는 제습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못했고요. 이제 국내 프로젝트로 저희가 제습기를 만들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걸 만들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에어컨이나 사실 제습기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에어컨은 바깥에 실외기가 있어서 더운 바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제습기는 용량이 작아서 그냥 더운 바람이 여기로 나온다는 게 차이입니다. 사실 비슷한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 물이 항상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쓸죠. 그래서 저희가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차갑게 하는 데를 잠깐 뜨겁게 스위치를 해주면 전기를 반대로 걸어주면 뜨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몇 초, 한 1분 정도 뜨겁게 해서 그쪽에 있는 박테리아들 다 죽이는, 다 말려버리는 그런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제습기가 요즘 이제 창문형 제습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뜨거운 바람 나오는 곳에 다시 한번 에너지 수확을 해서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한 21도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찬바람이 나오게 에너지를 한번 회수하는 그런 지금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제습기 성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 기술 플러스 정수하는 시스템을 합쳐서 이게 사실 MIT에 나왔던 그 10대 기술하고 비슷한 기술인데 저희가 온도를 낮춰서 물을 응축하게 하는데 그 기술 플러스 흡습제가 물 먹는 하마 아시죠? 물 먹는 하마 기술과 온도를 낮춰서 물을 응축하는 기술을 두 개를 합쳐갖고요. 저희가 굉장히 에너지를 덜 쓰면서 이 더 떠다니는 공기 중에서 물을 잘 흡수해서 물방울을 만들고 걔를 이제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진행을 해서 이거 이제 상용화를 곧 하려고 기업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늘 우물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시장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여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워터젠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제품이 이미 팔고 있고요. 굉장히 개념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제가 말한 그런 기술을 쓰기도 하고 또는 캠핑 갔을 때 그냥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벽에 막을 놓으면 거기에 물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다는 그런 거 있었고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LA에서는 그 숲 공기에서 모은 물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대요. 좋은 물이라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모아서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긴 있는데 아직 많이 활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저거 별거 아닌데 천막입니다. 여러분 그 인삼밭에 이렇게 그늘 만들려고 하는 그 천막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도 연구를 해서 MIT에서 막 페이퍼를 쓰고 합니다. 어떻게 저 메쉬를 잘 만들어야지 물이 가장 잘 맺힐까 그런 걸 연구를 하는데 저게 그냥 수분이 굉장히 안개가 많은 날 저길 통과하면서 물은 떨어지고 공기는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에콰도르나 그런 데서 물을 먹게 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저기는 진짜 일원이 아깝거든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물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그 소사이어티가 있고요. 저기 가면 사회학자도 있고요. 예술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물을 모음으로 인해서 저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토론을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한 건데 예, 그런 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하늘 우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수탑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안개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안개에서 물을 수집하는 저런 타워가 글쎄 만들어지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학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끼 자체가 또 물을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그 이끼 자체를
고속도로에 한번 다 깔아보면 안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모은 거고 지구에 있는 모든 공기를 모은 진짜 계산해서 모은 값입니다. 근데 저거밖에 없대요. 여러분 물하고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으세요? 그 정도로 물하고 공기가 저거밖에 없는데 우리 너무 펑펑 쓰고 있죠. 그래서 저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발전시킬 거고요. 네, 여러분도 같이 그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